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인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 뭉치인데요. 여기에는 전국에 걸친 부동산 보유 목록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년간의 매각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한때 20건 넘는 부동산을 굴리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이 기록들을 통해서 뭐랄까 개인의 투자 여정의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 목록을 좀 보죠. 와, 정말 많네요. 강원도 원주부터 해서 경기도 성남 위례, 화성 동탄, 그리고 대전, 부산, 서울도 강남 자곡동이랑 마포 상암동에 있고요. 전남 목포, 충남 천안까지. 전국의 아파트, 오피스텔 합쳐서 20건이 넘어요. 맞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된 것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목록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일부 부동산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없는데 성남 위례나 화성 동탄 같은 곳은 배우자로 보이는 분이랑 같이 채무자로 해서 꽤 큰 금액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아, 그 얘기는 결국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쓰신 걸로 보입니다. 가치 평가는 KB 시세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어쨌든 자산 규모 자체는 상당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럼 이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여기 같이 제출된 진술서에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1982년생이신 이분이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몇 년은 투자 수익이 월급보다 훨씬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아마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우리가 흔히 갭 투자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갭 투자. 그걸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신 걸로 보입니다. 자기 돈은 좀 적게 들이고 집을 여러 채 사려고 하신 거죠. 아하, 그랬군요.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뀐 거네요. 네, 진술서를 보면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기준금리가 막 뛰었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이걸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전세 사기 문제도 크게 터졌었고요. 그렇죠. 그 여파로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보다는 그냥 보증금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 그럼 기존 세입자 내보낼 돈이 막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줄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자금 압박이 엄청 심해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 최근 5년 이내 매각 부동산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 목포, 진주, 원주 주로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을 한 10건 넘게 파셨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현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을 정리하신 흔적이죠. 그런데도 결국 상황을 막지는 못했나 보네요. 네, 진술서에 보면 이제 시세 하락, 전세금 반환 압박에 더해서 금융기관에서 원금까지 갚으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원금 상환 요구까지. 네, 이러니까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2024년 5월 25일자로 법원에 파산이랑 면책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 신청 서류에 붙어있는 채권자 목록을 보니까 빚진 곳도 정말 다양해요. 농협,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도 있고 SBI 같은 저축은행, 또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카드사 빚도 꽤 되고요. 서울보증보험도 있네요. 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얽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분은 지금 미용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는 채권자들, 특히 임차인들한테 재산상 손해랑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정말 죄송하다고, 파산 절차에 잘 협조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한 개인의 기록이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화, 또 과도한 빚을 이용한 투자가 맞물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성공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보내주신 문서들을 통해서 정말 몇 년 사이에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에서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한 개인의 상황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전국적인 투자 규모, 또 시장 변화의 직격탄,
그리고 결국 개인의 파산이라는 결말까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뭐랄까, 레버리지 투자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경제 환경 변화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로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이분 혼자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이나 개인들의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해서 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